이게 뉴로 피드백이 우리가 이 기기 이런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냥 어느 날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1900년도부터 연구에 이제 이 사람들 다 박사들이잖아요,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 실험들에 의해서 최초 실험자예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죠. 지금 뇌에 대한 연구가 어, 분기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건 최초 실험자들, 최초 연구자들이에요. 최초 연구자들. 그래서 최초 연구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그 교재 받아보시면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보시겠어요? 요거는 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네, 쭉 훑어 보시면은 되게 좋으세요. 네, 그거 조금 크게 하는 게 좋은데. 네, 이렇게. 네. 자, 시험 보기 전에는 뭐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 어, 한스베르거가 처음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그 한스베르거의 아들의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도 어떤 파장이 있네? 전기 신호가 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뇌파라고 명명한 사람이 한스 베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안드리안 박사하고 매튜 박사가 우리 뉴로피드백, 뇌신경 피드백하는 실험으로 알파파를 통제한다. 알파파는 우리가 쉬는 뇌파인데, 쉴 때 쉬는 뇌파를 만들 수가 있다. 그거를 처음 실험에 이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안드리안하고 매튜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밀러 박사가 자율신경계 조절 가능성은 이제 보기 문제로 좀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건 스터먼 박사, SMR파가 나옵니다. 네. 스터먼 박사. 네. 그렇고, 중독에 이제 페니스톤 박사, 이제 누가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스모 박사 있잖아요. 오스모 박사가 이게 1987년도의 일이네요. 자기 아이가 대뇌 위축증이어서 아이를 위해서 컴퓨터 기반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아이한테 계속 뇌훈련을 시켜서 아이를 살린 사례. 이게 오스모 박사가 198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니네요. 그죠? 자, 아, 그건 이제 시험 보실 때 한번 보시라는 거고, 차근차근 그 스토리를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파블로프의 그 조건반사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원래 얘네들이 침을, 종 흘린다고 침을 흘리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이. 그죠? 종 흘린다고 막 침 흘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먹이를 주면서 종을 울렸더니, 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이걸 이제 파블로브 박사가 어떤 조건을 주고 계속 학습을 시켰더니 먹이를 안 주는데도 그 조건만 일어나면 반응이 나오더라.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은 이 파블로브 박사가 이렇게 먹이만 준 게 아니라 종을 울리면서 전기 충격도 줬었어요.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종만 울려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공포에 떨죠. 고통스러워하고. 원래 걔가 종을 흔든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할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을 치면서 그런 어떤 학습을 시켰더니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어, 그 다음 실험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 치면서 먹이도 주고, 종 치면서 전기 충격도 주고, 그런 실험도 한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강아지가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버리냐면 그냥 자버리더래요. 이거는 그냥 자는 게 자기를 버린 거예요. 무기력이죠.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할 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오는 무기력이 굉장히 무섭다. 갱년기에 오는 무기력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무기력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스키너 박스가 이거예요. 박스를 만들었어요. 누가? 스키너 박사가.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런 개나 고양이를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문을 어느 순간 우연히 열고 나가게 되는 거죠. 우연히 열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점점 이 문을 여는 속도가 네, 잦아진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몽둥이를 톡 때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문을 열고 몇 번 나오다가 계속 맞으니까 어때요? 네, 문을 여는 횟수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의 보상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를 스키너 박사가 보고를 한 거예요, 학계에. 그래서 자발적인 조건부여 또는 시행착오적인 학습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밀러 박사가, 어, 그, 이 스키너 박스 안에 고양이나 그 개, 쥐를 놓고 무슨 실험을 하냐면 자율신경계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실험을 해요. 네. 이 자율신경계라는 건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심장, 침 흘리는 것, 우리의 그 체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어서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통제를 해?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거를 밀러 박사가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쾌락 전극이 있어요. 시상하부 이쪽에 쾌락 전극이 있어요. 거기에 전극을 받고, 얘가, 어, 이 연구자가 원하는 심장 박동이 될 때, 이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가 쾌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순간이 되면 또 쾌락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가 심장 박동을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박동 이상자들, 고혈압 환자들한테 심장 박동이 이상했을 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즐거운 자극을 계속 보여주고 또는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이 낮아질 때 플레이보이즈가 좀 약간 섹시한 그런 장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약간 즐거운 자극을 주니까 어, 스스로 이것들이 정상화되는 거를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 자율신경계도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 요즘 여러분 그런 바이오 피드백 되는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몸이 어때요?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또 이 상자에다 놓고 스터먼 박사가 이제 여러분 밀러 박사는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 뭐 심장박동, 그다음에 혈압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스터먼이기 때문에 S로 외우시면 돼요. SMR. SMR. 이 스터먼 박사가 SMR 파를 발견을 해요. 여러분 알파파, 베타파, SMR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건데 알파파는 좀 이완이 되는 뇌파고 그죠? 베타파는 집중이 되는 뇌파고 세타파는 졸릴 때 나오는 뇌파고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그리고 이 SMR파는 귀를 기울일 때 나오는 뇌파인데 스타먼 박사가 어, 이 박스 안에다가 고양이들을 가져놓고 종을 막 울려요. 종을 막 울렸을 때 얘네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먹이를 안 줘요. 그죠? 아까는
그죠? 스테너 박사는 먹이를 줬는데 얘는 안 줘요. 종이 울리는 걸 멈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문을 열고 나가야 먹이를 줘요. 굉장히 어렵죠?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종이 울릴 때 나가면 먹이를 안 주고, 종이 다 울리는 걸 멈추고 나서 나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습득을 했어요. 고양이들이 그걸 학습을 했어요. 학습이 된다 그랬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종이 울릴 때를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종이 울리는 동안 엎드려 있어요. 자나? 하고 본 거죠. 전극을 이렇게 꽂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나? 하고 해서 그 전극 이렇게 뇌파를 보니까 이상한 뇌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완되는, 잘 때는 우리가 이제 약간 세타파 나오잖아요. 그런 세타파나 이런 델타파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쉬는 뇌파인 알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중하는 뇌파도 아니고, 이 알파파와 이 집중하는 뇌파의 중간에서, 뇌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네. 지금 종이 멈추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네. 라고 스터먼 박사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학회에 보고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일 때는 알파파도 아니고 베타파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SMR파가 나와. 그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어, 상황에서 나오는 뇌파야라는 거를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요. 그래서 SMR파가 완전 주의 집중한 상태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달 착륙 아시죠? 나사의 달 착륙.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사의 그 달 착륙했을 때 엄청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때 그 우주인들이 그 달에 착륙한다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흥분되고 막 전 세계적으로 TV에 막 생중계되고 그랬었는데 이 우주선에 연료에 독극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인들이 타잖아요. 그 독극물들이 이 우주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봐야 되니까 고양이 50마리에다가 이 독극물을 이제 다 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독극물을 넣으니까 1시간 내로 40마리가 발작을 하고 죽어요. 7마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작을 하고 또 죽어요. 근데 3마리는 멀쩡했어요. 어. 그리고 일단은 보고를 했죠. 야, 나사야. 안 돼. 그 우주선에 그 독극물 안 돼. 굉장히 심각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멀쩡한 고양이 3마리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걔네들은 왜 멀쩡해? 독극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독극물이 있는, 이 독극물을 주입한 이 멀쩡한 3마리의 고양이를 추적을 했더니, SMR 훈련을 했던 스터만 박사의 그 고양이더라는 거죠. 맨날 종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가고, 종 울릴 때 다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가서 먹이 먹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보고가 된 거죠. 아, 주의 집중력 훈련을 한 고양이들이 면역력이 좋아졌어. 독극물을 넣었는데 얘네들이 그걸 이겨냈어. 라는 게 보고가 된 거예요. 학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조엘루가 박사가 어, 스터먼 박사한테 그 연구 결과를 듣고 그 연구실로 합류를 해요. 조엘루가 박사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연구실을 그쪽으로 가서 1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하고 정말 그래? 정말 SMR 훈련을 하면 그래? 라는 거를 계속 같이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자기 연구실에 와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학습장애와 주의력 결핍증, 그 다음에 그 ADHD, 네, 주의력 결핍이 있고, H가 붙으면 여러분, 이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폭력, 예.
분노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친구들한테 이 뉴로 피드백 훈련을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뇌파를 계속 이 친구들의 뇌파를 면밀히 조사했더니 예, 이 친구들이 뇌파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세타파가 뭐라고 그랬냐면 졸린 뇌파, 졸릴 때 나오는 뇌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깨어 있을 때도 졸리는 뇌파, 세타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과하게 나오더라고요. 어, 깨어 있는데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활성되는 베타파나 아니면은 좀 알파파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SMR이나 그런데 세타파가 너무나 과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졸린 뇌파는 굉장히 어,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ADD, ADHD 어른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타파가 너무 과하게 나와서 방해를 받으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학습 장애가 있거나, 교력 결핍이 있거나, ADHD 친구들은 세타파가 과하게 많구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네. 원래는 한 2대1 정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세타파 2, SMR 1,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한 3대1 정도 돼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막 4대1, 5대1, 6대1, 어떤 친구들은 10대1 정도로 많은 거죠. 세타파가. 그러면 정말 주의가 산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마처럼 느껴지고, 근데 예전에 영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ADHD, 어, 아이들, 그리고 ADD 아이들, 그리고 불안과 긴장이 있는 아이들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영상이 한번 찍혀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어, 그냥 그 아이들한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다 소음이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 악마예요. 다 계속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멍한데 계속 뭐를 하기를 하라고 선생님이 뭐라 하죠 뭐 어른들이 뭐라 하죠 친구들이 뭐라 하죠 엄청 굉장히 그 힘든 것들 영상으로 찍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되게 이 친구들이 힘들겠구나. 어, 네. 오늘 저희 그 센터에 1년 전에 뇌훈련을 제가 시키고 굉장히 안정이 된 친구였는데 근데 요 근래 또, 어, 학폭이, 학폭위까지는 아닌데, 선생님이, 아이 엄마한테 모든 학급반 아이들이 걔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 사건의 발단은 아이가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코딱지를 이렇게 파서 먹었대요. 그걸 어떤 여자애가 봤대요. 그 여자애가 너무너무 그걸 놀라고 너무너무 그게 이제 싫어서 막 그걸 좀 약간 쟤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를 중심으로 다른 여자애들도 다 쟤는 지저분하네. 쟤는 뭐 이상하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키도 크고 뭐 이러니까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장난기 있게 생기니까 막 이제 근데 이제 되게 순해요. 이렇게 되게 순해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는 못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목소리는 또 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어, 굉장히 이제 애들이, 얘를 이제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몇 명으로 인해서 이제 싫어하게 된 거죠. 근데 여자애가 조금, 제 생각에는 여자애도 좀 많이 예민한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한 학기를 넘어가면서 더 심각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얘가 하는 거에는 다, 제 이상해. 좀 이렇게 이제, 왜 우리가 잣대를 두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여자아이들, 그 여자의 어머님이 특히나 많이 선생님한테 막 그런 요청을 하셨고,
아이가 너무 그 아이를 싫어한다. 그 아이가 어떤 행동만 해도 전화가 오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나중에는 계속 이제 지적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모든 친구들이 얘를 싫어한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얘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 아이가 되게 영특한 친구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속상하실까 봐, 그리고 엄마 일을 하시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굉장히 크게 온 거죠. 오늘 왔는데요. 아이가 굉장히 후퇴했더라고요. 발달이. 그래서 이 세타파 과잉 있잖아요. 이상과잉. 요 모습을 보였어요. 5분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라고 제가 이제 아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얘를, 어, 그렇게 학교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게 이제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정신없음, 뭐 이렇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다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조엘루바 박사가 이 세타파를 억제시키고 여러분 SMR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세타파가 억제가 돼요. 주의력 훈련이거든요. 이 SMR이라는 게 주의력을 높이는 주의력 그래서 주의력 하시면 SM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의력 훈련을 하면 이 세타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방해되는 뇌파가 없어지잖아요. 방해되는 뇌파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산만했던 게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IQ가 11점이 올라요. 더 좋은 아이들도 있고요. 실은 제가 뇌훈련을 시키면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방해를 많이 받은 것만 거쳐내도 IQ가 그냥 본인 IQ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조엘루바 박사는 학생들한테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음, 네. 제가 이제 이 박스에 이제 실험한 거는 요 정도에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이 카미야 교수죠. 교수가 그 자신이 가르치는 학부생들을 데리고 훈련을 합니다. 알파파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알파파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너희들 뇌가 굉장히 이완이 됐을 때, 그때가 알파파가 나온단다. 그러면서, 지금 눈을 감고 알파파가 나온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날에 50%가 자기가 알파파 나오는 걸 맞추더래요. 근데 둘째 날에는 첫째 날 맞췄던 사람이 틀릴 수도 있죠. 어쨌든, 65%가 맞추더래요. 셋째 날에는 85%, 넷째 날에는 거의 100%가 다 맞추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나만의 알파파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풍경,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누구 이런 걸 떠올렸을 때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비아 박사가 4일 내내 100% 맞춘 친구가 있대요. 자기가 알파파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파파가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맞췄는가 매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클래식이 있대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그 클래식이 있는데, 이완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 클래식을 떠올렸대요. 그러면서 그 클래식에 맞는 풍경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임의로 의식을 조절하여서 뇌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나만의 그런 알파파를 유도하는 그런 거 하나는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머 그린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하셔서 방송에 출연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엘머 그린이라는 분은 인도 전역을 돌면서 요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요기라고 하거든요. 요기들이 명상에 들었을 때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뇌파가 나오나, 이완하는 뇌파가 나오나? 라고 봤는데, 깊은 이완하는 알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세타파가 굉장히 깊은 그 의식의 그 명상의 상태가 되면 그러면 세타파가 굉장히 강하게 좋은 세타파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파를 찍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뇌파를 찍으실 분들이거든요. 뇌파를 찍으시면 세타파가 과하게 나오는 거는 대체로 안 좋아요. 거의 안 좋아요. 왜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명상하는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뇌파를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을 하는데 세타파가 과하게 나오면 안 좋은 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굉장히 수도승이나 어떤, 어, 뭐,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나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세타파에 의해서 명상 유도, 좋은 세타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세타파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세타파가 나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세타파 나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바로 세타파가 나와야지 우리가 빨리 3초 만에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니스톤 알파제 세타 실험인데 이건 뭐냐면 중독이에요, 여러분.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그죠? 너무 요즘 많이 있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도 중독이죠. 네. 얘를 뇌로 고친다고? 뇌로 고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그것도 뇌 훈련을 통해서 고치죠. 어, 알코올 중독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은 주사요법이랑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10명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했는데, 한 달 내내 훈련을 시키고, 한 달 내내 주사와 약을 복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거의 완치다라고 해서 보내요. 그랬는데, 18개월 후에, 6개월 뒤에, 어, 그 기존 방법으로 주사 맞고 약 먹은 분들은 대수감된 거죠. 뉴로피드백 훈련자들은 80% 이상이 뇌로 각성을 시켰기 때문에, 어, 내가 술을 안 먹는 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뇌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나의 뇌가 다이어트가 다 됐으면 나는 살찌지 않는 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신경망이 약간 견고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되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베트남 증후군 30명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 달 동안 약물과 주사로 안정을 시키고 또 다른 팀은 그 뉴로피드백 훈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 30개월 후에 다시 외상후 스트레스가 그 주사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재발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원리가 우리가 자기 치유 능력이 있는데 주사나 약물 요법은 어떻죠? 우리가 약해져 있는 팀을 통해서 얘네가 이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일을 대신하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능력은 어떻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데 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주사나 약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구실을 하는 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약이나 주사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우리 여기 이제 의료진도 있고 저희 매번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매번 교육에 참여를 하시는데
어, 실은 계셔도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다고. 깜짝 놀라요. 우리 저는 이제 여기 판교 분당 지역에 있는데, 저희 그 아이들 부모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주사를 안 주고 약을 안 줘요. 본인 아이가 아파도, 본인 아이가 아프면. 네. 어, 너무 지독히도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고 막 이러는데, 병원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아빠가 저긴데, 약 안 주세요. 뭐, 비타민만 먹으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사 안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두어 명 봤어요. 두어 명.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지역은 또, 일부러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하니까, 어, 실은 약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자기 치유 능력을, 음, 키우는 거에는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어쨌든 알파세타 훈련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중독 관련해서 특화된 훈련이고 여러분들도 요번에 그게 열렸더라고요. 원래 알파세타는 센터나 병원에서만 훈련을 하게끔 했어요. 중독은 너무 중하잖아요, 증상이. 그래서 전문가여도 뇌교육사셔도 요 훈련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했는데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게임 중독 아이들 할 때 이런 훈련을 해서 게임 중독을 조금 치유하고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요것은 레스페미 박사의 싱크로니 실험을 했어요. 레스페미 박사가 뭐냐면, 뇌 전체에서 알파파를 다 나오게 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실은, 뇌에서, 한 뇌파가 나오지 않아요. 특히나 후두엽 쪽에서는 알파파가 강하고, 전두엽 쪽에서는 베타파가 강해요. 그런데 이걸 모두 알파파를 휘덮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레스페미 박사가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 모두가 알파파, 전글 다 꽂아놓고, 모두 알파파가 나오게끔 유도를 한 상태를 물어보니까, 오픈 포커스. 뭐냐면, 생각 버리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멍 때리기. 네. 모든 걸 놓아버리기. 아까 저기하고는 달라요. 막 전기 충격 줬다, 이게 뭐 먹이 줬다, 이런 상태 아니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모든 뇌에 알파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책들이 뭐 쏟아졌어요. 멍 때리기, 뭐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생각 버리기, 뭐 여러 가지 버리기에 대한 시리즈들이 나왔던 게 요 논문 발표하고 나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우울증 치료하죠. 불안, 강박 치료합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치료하고요. 로센펠드의 우울증 치료는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발견을 했네요. 비대칭, 알파파의 비대칭, 좌우에 비대칭이 있으면, 잔해랑 우네랑 알파파가 비대칭하게 나오면,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 우울증의 증상이 심한 사람들의 뇌파를 보니, 알파파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치료해요? 베타파로 조절을 하면은 치료가 돼요. 베타파로, 어, 우울증 증상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 이게 이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인데, 요 훈련을 하면 우울증이 완화가 돼요. 제가 오전에 수업에서도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아마 굉장히, 어, 좌측뇌를 너무 많이 쓰고 약간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워낙 체력도 약하고 멘탈도 약해서
저는 완벽주의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어쩌면 너무나 불안과 강박이 있어서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우울증에 생겼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데 사람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작년에 깨달았어요.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번에 막 몰아치는데 이건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결을 해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가 정말 그때 느낌은 약간 죽어라 죽어라 하는 느낌이다, 이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 예전 같았으면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계속 그게 어떻게 해결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계속, 어,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 땅굴을 파고 있었을 텐데, 제가 그날 그 즈음에 잠을 너무 잘 자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잠을 이렇게 잘 잔다고?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잠을 너무 잘 자더라고요.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다시 이렇게 반짝 사람이 살아나면서 그럼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제 일처리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아주 매몰되어 있던, 어, 예전 같았으면 몇 번이나 하늘을 때려봤을 법한 그런 일들을, 아, 굉장히 이렇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먹어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저베타파 훈련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조금, 좀 약간 이성적이 되면서 좀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진다라는 느낌이 옛날에는 그렇게 죽어라, 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냥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스로를 좀 약간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울이 안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은 제가 조금, 어, 많은 그런 주변에 우울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저희 예전에 할아버지도 좀 우울증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도 조금 약간 너무 완벽하신 걸 추구하시면서 우울하신 것 같아서, 나한테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주의 깊게 또 아주, 굉장히 공부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예, 우울증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유로 피드백 전국 그 부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훈련을, 이런 식으로 유로 피드백 훈련을 하는 그동안에 계속 많이 해왔던 거는 전국을 어디다 부착을 했냐면, 여기 여러분, 여기 운동 피질이랑 감각 피질이 이쪽에 운동 감각 이렇거든요. 여기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여기다 전극을 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감각 운동 피질, CX, TX 이 중심의 전극 부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죠? 전두엽 중심의 전극 부착법이 나왔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엄청 공격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요즘엔 뭐예요? 다 웬만하면 전두엽 중심 전극 부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두정엽 중심 전극 부착법은 중독이었을 때 이 알파 세타 여기 뭐 훈련하면서 두정엽 중심의 그 전국 부사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도 요걸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하지만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전두엽의 모든 정보가 와서 가기 때문에 전두엽을 훈련을 해도 훈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전두엽 자체가 네, 뇌 다른 부위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고도의 정신 작용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두엽 우리가 그 훈련하는 그 전극은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어, 전전두엽 왼쪽이 전전두엽 왼쪽이
1이라고 써요. 1, 홀수. 네, 오른쪽은 FP2라고 해서 전 전두엽의 오른쪽. 예, 이렇게. 그리고 Z는 여기 접지 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보시면 가운데가 접지가 되고요. 얘가 왼쪽, 쟤는 저쪽으로는 왼쪽인데 여러분들은 오른쪽이겠네요. 왼쪽이신가요? 네. 왼쪽, 오른쪽을 몰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전극이 양쪽, 활성 전극은 이렇게 두 개예요, 여러분. 활성 전극은. 네. 활성 전극은 이렇게 두 개고,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좌뇌우뇌 이렇게 전극을 부착을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뇌파를 찍습니다. 아, 이렇게 뇌파를 찍으면, 네. 여러분들이 뇌파를 곧 찍게 되실 건데, 실습하시면서 뇌파를 찍게 되실 건데, 뇌파를 이 전전두엽에 우리의 전극법이 당극유도법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막 깜빡거리셔도 안 되고,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셔도 안 되고, 발가락을 움찔움찔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멘트가 나와요. 편안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네. 바라보시라고.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눈 감고 40초, 눈 뜨고 40초. 이렇게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IQ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IQ는 우리가 마치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랬니, 저랬니 하고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피로도가 있으니까. 어, 그런데, 피로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IQ 측정했는데 똑같이 나오신 분 계시나요? 똑같이 안 나오던데요, 저는. 뭐 똑같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얘는 그냥 뇌를 찍어버리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일단은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이 C3, C4 여기에요. 여기 중앙에. 그 다음에 T3, T4의 전극을 시작해서 이제 감각 운동 피지로 훈련을 했고 가장 많이 사용되셨던 부위였기도 했고요. 두정엽 훈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정엽 뒤통수 부분이거든요. 알파 세타 훈련에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